안녕하세요. 송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업 하시는 분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 과세자, 일반적인 사업자분들하고 거의 다 비슷하고요.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요 정도 있죠. 하나는 다른 사업자들하고 다르게 이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걸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해야 되는 거는 혹시 이 과세 기간 중에 공실 기간이 있었다 그러면 그 공실 기간에 보통 이제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한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입을 하신 게 있으시면 꼭 잊지 말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요거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두시고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만 잘 작성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들이 없으니까 요거는 좀 주의를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 탭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정기신고란이 되겠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제 기본 입력란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 정보 입력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입력 서식을 선택하는 건데 이런 서식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임대업에 맞춰가지고 서식들이 선택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거는 여기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 명세서라는 서식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하고 그 다음에는 해당이 되시는 것들이 있는데 체크가 안 돼 있는 것들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멘트가 제일 먼저 뜨죠.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예요. 여기 보시면 내가 지금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 여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세서의 전체적인 절차는 이제 계약에 따라서 임대 수입을 여기서 작성을 해서 여기 임대 수익 금액 합계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별로 여기 그 임차인의 그 개인 정보를 적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을 적고 그리고 이제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적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 같은 그 금액 정보들을 적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이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게 임대를 임차인 한 분한테 계약건이 한 건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번만 작성하면 되고요. 혹시라도 임차인 2인 이상, 그러니까 2건 이상의 임대를 갖고 있다 그러면 2번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기중에 변경돼 있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다 그러면 역시 그 변경에 따라서 여러 번 작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성하시기 전에 여기 그 메뉴들이 있어요. 작성 시 유의사항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하나씩 열어보셔가지고 참고 삼아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열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이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임차인 조회라는 메뉴가 있으니까 거기를 조회하면 이미 신고했던 직전기에서 내용을 불러올 수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변경됐거나 혹은 과세 기간 중에 계약 내용이 변경됐을 때는 이런 임차인 변경이나 입주일, 퇴거일의 메뉴를 사용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과세 기간 중에 그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있는 계약에 갱신이 있었다 그러면 그 갱신일을 기준으로 두 란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가정을 하나 더 볼게요. 그냥 일단 최초 계약은 올해 한 게 아니라 2022년 2년 이전에 계약을 했었고요. 그 계약 내용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었고 올해 4월 1일자로 이 계약 내용을 변경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니까 보증금은 1,500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월세는 80만 원으로 변동이 됐다고 가정하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런 화면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임차인부터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직전기에 신고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 임차인 조회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직전기 임차인이 뜨거든요. 그럼 이제 그대로 불러오시면 되고요.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입력을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날짜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처음에는. 따라서 여기에 날짜를 수정하시려면 여기 일자 수정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날짜를 입력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일자 수정을 누르고 지금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중간에 계약이 변경됐기 때문에 계약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첫 번째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게 4월 1일자니까 일단 먼저 그 계약 변경일 전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번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1월 1일이 처음 그 과세기간 시작일이니까 입주일은 1월 1일이 되고요. 그리고 퇴거일을 3월 31일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물건지에 대한 정보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보증금은 1,000만 원에 70만 원이었죠. 우리가 가정했던 게 여기서 첫 번째 그 1,000만 원에 70만 원을 3월 31일까지 끌고 온 거니까 그거에 대한 1,000만 원에 70만 원을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여기 계산이 되거든요. 월 임대료 합계가. 근데 혹시 기중에 새로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그 월 중에 끝났다 그러면 그때까지 일할 계산한 거를 합쳐가지고 여기를 월 임대료 합계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증금 이자죠.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하시고 입력 내역 추가를 하시면 이제 하나가 입력됐어요. 그러면 위에 내가 입력한 게 이렇게 떠 있죠. 그리고 맨 아래로 내려오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떠 있어요. 지금 입력했던 거 1월 1일 날 입주, 3월 31일 날 퇴거, 이렇게 하나를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변경된 이후 거를 입력해야 되죠. 그게 갱신일은 먼저 4월 1일이고요. 그리고 입주일도 4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입주일도 4월 1일로 체크를 하고, 퇴거일은 6월 30일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6월 말일자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혹시 중간에 계약이 종료됐다 그러면 그 날짜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월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다 보면 여기 자동 계산 하겠습니까? 라는 게 뜨니까 요거는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두 번째 그 계약 갱신 이후에 그 기간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게 되는 거고요. 그 기간에 대한 내용은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는 80만 원이죠. 여기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는 1,5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입력 내용 추가를 누르시면, 자, 위에는 그 지금 입력한 보증금의 합계 금액이 떴어요. 실제로 보증금이 2,500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입력했던 보증금들을 합했더니 이 금액이라는 거니까요. 그거는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대신에 이제 아래로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보시면 내가 첫 번째 입력했던 1월 1일부터 3월 31일 한 줄 떴고요.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이 변경된 4월 1일 날 갱신일이죠. 요때를 기준으로 또 두 번째 6월 30일까지 두 번째 란이 떴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뜨면 이제 맞게 작성을 하신 거죠. 변경도 없고 계속 한 임차인이 임차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여기 한 줄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임차인도 변경된 계약이다 그러면 역시 그것도 임차인 변경을 넣어가지고 두 개가 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 이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는 작성이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나오시면 이제 요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서 467만 9,958원 이렇게 뜨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동으로 17만 9,958원이라는 게 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증금 이자 간주 임대료 여기 나와 있죠. 요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확인하시고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입력 완료로 나오시면 이제 그 일반적인 부가치세 신고할 때 그 화면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세표준하고 매출세액을 입력하고 밑에 이제 매입세액을 입력하고 경감 공제세액을 입력하면 이제 부가치세 신고는 끝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과세표준을 확정해야 되니까 여기에 보시면 과세 기타분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 17만 9,958원은 아까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 간주 임대료죠. 그 금액이 여기에 자동으로 작성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여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셨을 테니까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로 여기 이제 불러와서 채우면 돼요. 혹시 종이 세금 계산서를 썼다 그러면 아래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불러왔더니 요렇게 불러와져 있고요. 그리고 공급가액은 450만 원이었고 밑에 보시면 이 매출 세액 계산서 합계가 이렇게 나와 있죠. 확인하시고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이제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세금 계산서 발급했던 게 450만 원이고 간주 임대료, 그러니까 보증금 이자죠. 이게 17만 9천 원 해가지고 합쳐서 467만 9,958원이 이제 합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디 금액이냐 하면 아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 작성했던 요 금액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금액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매출세액 부분은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세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이 밑에는 그 일반적인 일반 사업자들 부가세세 신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제 영상 중에 일반 사업자 부가세세 신고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아랫 부분들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매출세까지 끝나고 났으면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해야 돼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요렇게 지금 입력한 과세표준이 떠 있죠.
그래서 이 금액과 밑에 여기에 있는 이 금액과 일치해야 되니까 지금 이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고요. 혹시 임대 외에 다른 사업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사업과 구분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나오시면 여기에 이렇게 입력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인데요. 매입세액은 일단 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뭐 이렇게 증빙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에 들어가는 그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중간에 공실이어가지고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관리비, 세금계산서나 일반 계산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시면 잊지 말고 여기 작성을 하셔야 돼요. 나는 임대사업자니까 매입이 없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치분부터 보면 여기 작성하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하시거나 종이세금계산서 금액은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 확인하고 밑에서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은 여기서 작성이 됐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나 혹은 그 현금영수증 이런 걸로 매입한 게 혹시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일반 사업자의 그 부가치세 신고 방법 영상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에서 또 하나 그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그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끊겼는데 그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받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중간에.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들어가셔가지고 빼주셔야 돼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메뉴가 뜰 거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왜 매입세 불공제를 받아야 되는지 사유를 선택하시고 공급가액과 그 세액을 기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으신 분들은 이 양식을 꼭 작성해서 나오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매입세액까지는 끝나요. 이제는 경감세액하고 공제세액이 있는데 그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임대사업자에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작성하기로 경감 공제세액을 작성해 보면 전자세액 공제는 일단 있어요.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있고 혹시 전자세액계산서 발급세액 공제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경감 공제세액까지도 끝이 나죠.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최종 납부세액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오는데 여긴 지금 내야 될 세금이 33만 7천 원 정도가 나왔죠. 혹시 예정고지세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표시가 될 테니까 그 금액이 빠졌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임대 기간보다 공실 기간이 더 길어가지고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기 세금이 마이너스가 나올 테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부가시세 환급이거든요. 환급이 발생하신 분들은 이 밑에 국세환급금 계좌신고에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함께 하셔야 돼요. 맨 아래 보시면 계산서 발급 및 수치 명세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위에서는 계속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과세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면세 계산서를 받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작성하기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공실이어가지고 그 관리사무소에서 끊어주는 관리비를 낸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면세 품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관리비가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가 동시에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작성하기 들어가셔가지고 계산서 수취한 금액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있고요. 전자계산서 자료 조회가 있어요. 그래서 불러오기로 작성을 보통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서 수치 금액까지 작성이 끝났고 이제는 신고서 입력 완료로 나오셔가지고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매출세액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입력했던 매입세액 그리고 경감공제세액에서 전자신고세액 공제까지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러고 나면 이제 요 납부할 세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셔가지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납부도 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신고하는 방법이었고요. 신고가 끝나고 나면 신고 내역 조회를 한 번씩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 신고 여기서 지금까지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내역 조회 요 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신고 일자 선택하시고 조회하기 하면 여기 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뜨고 보시면 부가치세 정기 확정 신고 접수 번호하고 뭐 접수 서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맞게 신고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나면 이제 신고는 끝난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제 하나 더 있죠. 혹시 부가치세 신고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기 메뉴로 들어오셔가지고 조회를 똑같이 하시면 이런 밑에 신고 내역이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부속서류 첨부하기가 있으니까 요로 들어가셔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여기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임대 부가가치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업자들과 대동소이하니까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